168쪽에 모평균과 표본평균이 나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 어제 모집단과 표본집단이라는 걸 배웠어, 그죠? 모집단이 뭐야? 모집단이 전체 조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전체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체 집합에서 이 전체를 뜻하는 친구에 대한 평균을 뭐라 부른다는 거야? 전체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얘에 대한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각각 빼준 다음 그 편차를 제곱해서 나온 평균값을 뭐라 불러요? 분산이죠, 그거는. 그쵸? 그러면 모 집단에 대한 분산이라 해서 뭐라 불러요? 모분산이라고 부르고요. 거기에 루트 씌운 뭐예요? 모? 표준 그렇죠. 그럼 요 앞에 붙는 모가 바로 뭐예요? 모집단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집단 소속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이 모평균과 표본평균인데 이 모평균과 표본평균을 우리가 표현하는 알파벳이 틀릴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표본평균은 뭘로 사용하고 모평균은 뭘로 사용하는지를 구분을 잘하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일단은 모평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전체를 조사한 다음 그거를 개수만큼 나눈 거잖아요. 그쵸? 그 내평균은 어떻게 쓴대요? 모평균은 뭐라고 한다? M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민, 평균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모분산은 뭐라고 할까요? 시그마 제곱입니다. 표준편차는, 모표준편차는 시그마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분산, 표준편차의 형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표본평균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모집단에서 임의로 추출해서 꺼내는 게 바로 뭐예요? 표준 표본 집단이죠. 그쵸? 그러면 얘들아 봐봐. 저 어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를 전체 인구에 대한 조사랑 예를 들어 뭐 통학 시간을 해볼게요. 통학 시간에 대한 평균을 냈어요. 통학 시간의 평균을 냈는데 뭐 여긴 제주도도 있고 울릉도도 있고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 통학 시간의 평균 값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평균이 되겠네요. 근데 청주시 학생들한테만 통학 시간을 조사를 했어. 그럼 얘는 뭐야? 표본 평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표본 평균은 모집단에 대한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나요? 청주시의 통합 평균이 곧 전체 대한민국의 평균과 어때요? 똑같아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서울시의 표본을 잡으면 그 또한 달라질 수 있죠. 그럼 전체 평균에 가까워지는 표본 집단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표본에 대한 평균은 내가 어떤 표본을 잡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표본에 대한 평균을 뭐라 불러요? 이 표본에 대한 평균을 뭐라 불러? 표본 평균이라 부릅니다. 표본 평균은 뭐라고 표현한대요, 여러분? X바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 표본 분산은 뭐라고 한대요? 자, 왜 S일까요? 이거 뭐였어요? 뭐라 이름됐어요, 이거? 시그마라 이름됐죠? 그래서 우리가 표본 평균은 그냥 그 X값을 쓰다가 바를 올리면 얘는 표본을 뭐 한 거야? 평균 낸 거야. 내가 임의로 뽑은 모든 표본들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그것들 평균을 낸 거죠. 근데 얘 표본 분산은 뭐예요?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제곱이라 해야 되겠죠? 표준 편차는 뭐라 그래요? 시그마 라고 하니까 S라고 해야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거기에 예시를 들면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우리 표본이랑 모평균 요 앞에 붙은 이 어미가 결국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친구들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거기 예시를 보면 1, 2, 3이 하나씩 적힌 카드가 있는데 크기가 얼마인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대요. 그럼 랜덤으로 뽑겠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럼 표본 평균은 예를 들어 내가 두 개를 뽑았는데 그게 뭐랑 뭐 할 수 있어? 1하고 2일 수 있죠. 그쵸? 맞아? 그럼 이 표본에 대한 평균은 얼마야? 이 표본들에 대한 평균은 2분의 1 플러스 2니까 1.5가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 내가 2하고 3도 뽑을 수가 있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2분의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3하고 1도 뽑을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4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표본을 뭘로 뽑느냐에 따라서 집단이 총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는?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럼 얘가 표본 집단 1, 표본 집단 2, 표본 집단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얼마일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원래 3개가 전체의 개수인데 그 중에 2개만 표본으로 잡아서 평균을 낸 거잖아. 근데 이 표본을 잡을 수 있는 가지수가 3가지가 있었지 지금, 그치? 그럼 각각에 대해서 평균을 냈어요. 이 평균들에 대한 평균을 내봅시다. 그럼 얼마예요? 2분의 3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2분의 4 해서 나누기 얼마 해야 돼요? 3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얼마에 다 더하면? 그치. 위에 분자는 얼마야? 6이 돼서 값이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선생님이 이 표본을 잡았을 때 표본 집단에 대한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수들의 평균을 구했더니 그 평균이 뭐와 같더라? 얘네 모집단의 평균과 어때요? 같다. 오, 선생님 그러면 내가 모든 표본을 다 알 수만 있다면 그 표본에 대한 평균 값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모평균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사실 요 예시가 굉장히 간단하고 눈에 딱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 여기가 자세히 뜯어보면 2분의 3은 어떻게 나온 거야? 1 더하기 2로 나온 거지. 네. 그 다음에 2분의 또 뭐야? 2 더하기 3만큼 나온 거지. 또 2분의 뭐야? 3 더하기 1만큼 나온 거지. 맞아? 그러면 어차피 얘네 더했을 때 1이 몇 번 나오고? 2번 나와. 2도 2번, 3도 몇 번 나와? 2번 나와서 얘네가 어차피 다 없어지고 결국 전체의 1, 2, 3에 대해서 얼마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전체 모평균과 같아질 수밖에 없는 원리야. 이해 갔어요? 그럼 결국 선생님 표본 평균은 모평균입니다 라고 보면 돼요? 안 돼요? 아닙니다. 뭐예요? 표본 평균의 그렇지. 말이 또 더러워지기 시작했죠.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이해 갔어요? 표본을 여러 개를 냈을 때 각각의 평균 값들을 다시 평균을 내면 전체에 대한 모평균과 어떻더라? 같더라.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 표본 평균이랬죠. 표본을 잡았을 때 평균 값이에요. 그 평균을 뭐 했어? 한 번 더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 자체가 평균을 의미합니다. 표본을 가지고 만든 평균들이요. 표본을 만약에 표본 크기라는 건 뭐였어요? 몇 개를 뽑느냐였잖아요. 그치? 표본 크기를 만약에 10개를 뽑았어. 그럼 10개를 뽑은 것에 대한 평균 값이죠. x1, x2, x10. 이게 x1, x2, x3 여러 가지의 표본 평균 값이 존재하는 거지. 이 평균 값들을 다시 평균을 내면 뭐가 되는 거야? x바의 expectation이 모평균, 민이 되는 거다. 이해갔니? 자, 그러면은 궁금해지네요. 오케이. 그럼 얘가 민이랑 똑같은데 그럼 표본 평균의 분사는 뭐와 같을까? 그거는 한번 예시를 같이 볼게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죠. 여기도 0246에 대한 0246 숫자가 하나씩 있는데 임의로 한 장을 뽑는데요. 자, 거기에 일단은 빨간 펜을 붙여볼까요? 카드에 적힌 숫자를 X 하나를 뽑을 건데 카드에 적힌 숫자를 뭐라고 할까? X라고 할 거야. 괜찮니? 자, 그러면은 얘 지금 0이 각각 나올 수 있는 거 0, 2, 4, 6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전부 다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죠. 맞아요? 이게 모집단이죠. 얘 지금 이 상태가 모집단이에요. 0, 2, 4, 6 4개가. 그럼 얘에 대한 평균, 모평균, 즉 모 분산, 모 표준 편차를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변수는, 이 확률 변수는 어떤 확률 분포로 따르죠?
이산 확률 변수죠. 그리고 각자 독립적으로 시행이 되겠죠. 그쵸? 서로에게 영향을 줘, 안 줘? 안 줍니다. 따라서 얘는 각각의 평균을 구하면 평균은 얼마가 나오는 거야? 0은 4분의 1만큼, 2는 4분의 1만큼, 4는 4분의 1만큼, 6은 4분의 1만큼 곱해서 개수만큼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럼 모평균이 얼마가 나오게 돼요? 3이 나옵니다. 맞아요. 모분사는 요거 계산한 거 그대로 쓸게요. 5라고 합니다. 그럼 모표준 편차는 루트 5겠네요. 여기가 됐나요? 자, 그럼 만약에 얘네가 모평균인데 만약 이 0246에서 선생님이 2장의 카드를 뽑을 겁니다. 표본으로 2장을 뽑을 거예요. 표본의 크기가 얼마야? 2번 2지, 그치?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은 처음에 뽑는 거를 복원 추출로 하네요, 이 친구는요. 그쵸? 복원 추출은 확인하고 다시 넣는 거죠. 그쵸? 그럼 만약에 0, 2, 4, 6, 0, 2, 4, 6 0을 보고 다시 0을 집어넣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 표본들은 0하고 0이니까 평균이 얼마 나와요? 0이 나와요. 얘는요? 0하고 2가 뜨니까 이 표본은 뭐가 나와요? 표본 평균은 1이 나오죠. 지금 선생님이 여기 쓰고 있는 게 뭐예요? 표본 평균이에요. 그치? 그럼 얘 표본 평균이 나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죠. 여기도 1이고 여기는 얼마야? 2, 여기는 얼마야? 3,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2, 3, 4, 5, 3, 4, 5, 6 맞아요? 그러면은 이 표본 평균의 값이 뭐뭐가 나올 수 있어? 표본 평균이 0, 1, 2, 3, 4, 5, 6이 나오죠. 그럼 0이 나오는 거는 몇 가지예요? 총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6개 중에 몇 개야? 하나. 그럼 이 확률이 얼마야? 16분의 그리고 1이 나오는 거 16분의 2가 나오는 거 16분의 3이 나오는 거 16분의 4가 나오는 거 16분의 그리고 16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맞아? 그럼 얘가 표본 평균에 대한 0에 대해 지금 얘가 나올 수 있는 모든 확률값이 되는 거죠. 맞니? 그럼 여기에 대한 이 확률 변수에 대한 뭐야? 평균을 구해볼게요. 0 곱하기 16분의 1, 1 곱하기 16분의 2 해서 어디까지? 16분의 1 곱하기 6이겠죠? 그쵸? 더하면 얼마야? 16분의 0, 2, 6, 12, 12, 16이죠. 다 더하면 24, 30, 46, 48 그럼 얼마 나와? 3이 나오네? 그럼 아까 모평균 얼마였어요? 3이랑 똑같죠. 하나씩 뽑으나 그죠? 하나씩 뽑았을 때 평균값이나 얘는 두 개의 표본으로 봤을 때 평균값이 어때요? 똑같네요. 그쵸? 분산을 한번 해볼까요? 분산은 뭐 나와요? 자, 이 x바가 이거였으니까 분산은 여기 위에다가 x바의 제곱을 구해야 되겠죠? 네, 분산은 얘의 제곱의 값에서 평균에서 얘의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그치? 얘는 0, 1, 4, 9, 16, 25, 36입니다. 맞아요. 그럼 얘도 계산해서 더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아니야. 아직 계산이 안 된 건디. 0제곱분의 16분의 1 플러스 1제곱 곱하기 16분의 2 해서 쭈르륵 한 다음 얘는 3의 뭐예요? 제곱이죠. 빼기 9를 해줘야 되겠죠? 이걸 계산하면 뭐가 나온대요? 2분의 5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까 모분산이 얼마였어요? 5였고 우리 표본의 크기는 얼마예요 지금? 2였죠. 마치 뭐 한 거예요? 모분산의 표본 크기만큼 뭐 해주는 것 같아요? 나누기와 같습니다. 그럼 표준 편차는 뭐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뭐가 될까요? 여기다가 루트 씌운 거죠. 맞아요. 이해가셨어요? 이해갔느냐?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자, 뭐랑 뭐는 다르고요.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다 틀려?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다르죠. 얘는 x바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쵸? x바 1, x바 2, x바 3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그럼 요거가 x바 n까지 있다면 표본의 크기가 얼마인 거예요? 몇 개인가요? 표본의 크기가? n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x바들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거죠. 맞아? 그래서 n분의 x바 1, 2, 3 그리고 xn까지 나눈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되나요? 모분산 있죠? 모분산에 대한 뭐와 같다? 모분산 아까 어떻게 썼어요? 시그마 제곱이었죠? 시그마 제곱을 뭘로? n으로. 표본 크기로 뭐한 거와 같다? 나눈 거와 같다. 그 다음 표준 편차는요? 요 시그마인데 뭘로 나눠야 돼요? 루트 n으로 나누는 게 되겠죠.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얘네랑은 이 표본 평균에 대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준 편차는 아예 다른 의미입니다. 이해 갔어요? 얘네는 아예 요거랑 다른 의미예요. 이해 갔니? 이 표본을 뽑은 것에 대해서 이거의 분산, 이거에 대한 표준 편차야.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평균을 낸 게 이건 거야. 이해 갔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표본 분산은요 뭐와 같냐면, 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했잖아요. 얘는 모분산과 완전히 똑같아질 수가 없죠. 그죠? 아까도 뭐랬어요? 표본 평균은 얘는 얘랑 완전히 똑같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얘는 뭐와 같냐면 x1에서 x바를 빼고요. 그 다음에 x2에서 x바를 빼고요. 각 표본에 대한 평균값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 평균을 편차를 나눠서 n으로 나누는데 n-1로 나눠야 됩니다. 왜 n-1이냐면 얘가 이 지금 원래 n 값으로 나누게 되면 이 표본 평균은 정한값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자유도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데, 이 부분이 아까 말한 전공수학 확률 통계에서 다루는 증명 파트라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n으로 나누게 되면 불확실하구나, 그래서 얘네들을 좀 더 정확한 수치로 만들기 위해 n-1로 나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얘가 지금 표본 평균은 내가 말 그대로 표본을 임의로 만들어서 정하는 거잖아. 그럼 한 놈은 표본 평균이랑 같은 놈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어쨌든 내가 몇 개를 뽑든 간에 표본 평균 값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한 놈에 대해서는 독립적일 수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값이니까. 그러면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는 건 n개가 아니라 n-1개죠. 그래서 그 편차 값에 대한 나누기 뭐 하는 거예요? n이 아니라 n-1로 나눈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렵겠죠 이게? 그냥 n으로 나누게 되면 얘네들의 값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아서 정확도, 불확정성을 어떻게 하기 위해, 차이를 줄이기 위해 n-1로 나눈다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거기에 1번에 밑줄죠. 표본 분산을 정의할 때 편차의 제곱의 합을 n-1로 나누는 것은, 밑줄 168쪽에 두 번째 단락이 있잖아요. 두 번째 단락에 화살표 그려져 있고 1번에 써 있는 거. 표본 분산을 정의할 때 편차의 제곱의 합을 n-로 나누는 것은 s제곱의 기대값이 시그마 제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s제곱을 어쨌든 다시 한번 뭐 해야 돼요? 이 표본 분산에 대한 평균값이 모분산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치? 맞아요. 표본 분산들의 평균값이 뭐가 돼야 되니까? 모분산이 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 n이 아니라 n-로 나누는 것이다. 요거는 자유도 개념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왜 그러지라고 이해하는 것보다 n-1로 나누는 것이 이것들의 오차를 더 줄일 수 있구나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 저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이해 못 하실 겁니다. 전공자들도 이거 어려워합니다.
자유도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전공 수학의 기초 기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확동은 사실 여러분들 딱 그 고집을 부려야 될 때가 있고 안 부려야 될 때가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선생님들 대부분이 n-1로 나눈 것에 대한 엄밀한 증명을 못 하실 겁니다. 증명을 해도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궁금하면 교수님들이 수업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그거 이해가면 다행이고 보통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선생님 이거 전공에서 한번 뒤져서 증명 나오면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 쉽게 얘기한 게 이겁니다. 자유도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오차를 줄이기 위해 n이 아니라 n-1로 나눈다. 하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건 n개가 아니라 n-1개라서 그렇다. 왜? 표본 분산의 평균값이 모분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해갔니? 자, 그럼 모평균 m은 상수이지만 표본 평균에서 추출한 표본에 따라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확률이다. 현관펜 밑주실까요? 그거 바로 밑에 거. 모평균은 상수예요. 어떤 값이 딱 나오거든요. 하지만 표본 평균 자체는 뭐예요? 여러 개가 나오죠. 표본의 크기를 내가 n개로 하겠습니다 하면 추출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뭘로 인식한다? 확률 변수로 인식한다. 이 확률 변수들의 평균을 내면 뭐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결국 뭐가 되더라? 모평균이 되는 거고 표본 분산의 평균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분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이해 갔어요?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포를 보도록 하자. 방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는 것은 뭘로 보게 했었어요? 확률 변수로 볼 수 있다 했었죠. 확률 변수를 보게 되면 앞에서 배웠던 이산 확률 변수냐 연속 확률 변수냐에 따라서 확률 분포가 이항 분포, 정규 분포 등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가늠해서 그것에 대한 그래프의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치? 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때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표본의 크기가 m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이 얘기를 해볼까요? 방금 모평균이 얼마라고요? m 모표준 편차는 얼마라고요? 시그마라 했죠. 자, 근데 그러면 얘가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해보자. 정규 분포를 따라. 그러면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평균하고 시그마 제곱을 표현하죠. 그럼 표본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에서 표본을 채취하죠. 몇 개를 채취해요? 크기를 n개만큼 채취하죠. 그러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게 되면 그것에 대한 표본들도 뭘 따르게 되겠어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결국 뭐예요? 이 x바, 표본 평균, 요 표본 집단을 뽑았을 때 표본 평균들도 뭐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 단 뭐예요? 평균은 이 평균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이 m은 뭐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 x바가 n개만큼 여러 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쵸? n개만큼 해야지. x바를 n개를 뽑은 애들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잖아. 몇 개 존재할지 몰라? 내가 n개 크기만큼 뽑는 거니까 x바가 나올 수 있는 변수의 형태는 다양하죠. 이 형태들을 전부 다 나올 수 있는 걸 전부 다 더해서 나누기 n만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올 수 있는 만큼 나누면 그게 모평균과 같았죠. 그죠? 그럼 얘는 결국 뭐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을 쓰고 여긴 뭐 써야 돼요? 표본 평균에 뭘 쓰는 거야? 표본 평균에 뭘 쓰는 거예요? 분산이 와야 되겠죠. 근데 아까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겠어요? 크기 분의 그치,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죠. 선생님 n-1로 나눴던 거는요 다른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표본 분산과 표본 평균의 분산 다른 거예요. 표본 분산은
이 하나의 크기 나온 이 x바에 대해서 분산을 한 거야. 이해갔어? 그래서 얘는 n-1분의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그죠? 요건 다른 얘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럼 어쨌든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모집단의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 또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이니까 곧 무평균이겠구나. 표본 평균의 분산이니까 곧 모분산을 표본 크기로 나눈 값과 같겠구나. 이해 가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만약에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 근데 정규 분포와 이항 분포의 관계 기억나시나요? 시행 횟수가 어떻게 되면 무수히 많아지면 이항 분포는 근사적으로 뭘 따르게 돼 있어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큰 수의 법칙은 너무 앞에 부분이야, 그치? 수학적 통계.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이항 분포의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형태를 띠겠다? 정규 분포를 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만약에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모집단이 내가 만약에 표본 크기를 충분히 크게 잡으면 표본 평균은 밑줄 치세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는 것은 30 이상일 때를 의미합니다. 보통 30, 50 이 정도를 충분히 크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럼 170쪽에 세 문제 풀어볼게요. 시작.
좀 어렵죠? 막상 문제 풀어보니까. 자, 일단 얘는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필수 3번 같이 볼게요. 필수 3번 보시면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포준편차 나와 있고 뭐 모집단의 밑줄쳐, 모집단의 확률 변수. 지금 나와 있는 게 모집단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럼 모집단에 대한 우리가 평균, 분산 모두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럼 거기 밑줄 친데 옆에다가 쓰세요. 이렇게 화살표하고 모 평균이랑 이제는 이거 선생님 M으로 많이 쓸 겁니다. 모 분산을 찾을게요. 모 평균은 얘가 4분의 1만큼 있으니까 1 곱하기 4분의 1. 얘는 2 곱하기 2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이지. 맞아? 얘는 다 곱한 다음 더하는 게 평균이었습니다. 그죠? 그럼 얼마예요? 2가 나오나요? 자, 얘는요. 얘를 제곱을 해서 1, 4, 9에서 얘를 제곱의 합값이랑 뭐야? 그냥 평균의 제곱값을 뭐 하는 거지? 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제곱의 평균은 얼마야? 1 더하기 8 더하기 9. 4분의 18 아님? 그러니까 2분의 9. 그죠? 그럼 얘 제곱하면 빼기 4.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 되는 거지. 맞아? 자, 그럼 모평균과 모분산이 나왔는데 그 다음 밑줄 칠게. 형광펜으로 크기가 4인 표본의 이미 추출. 그것에 대한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자, 얘도 밑줄 치세요. 여러분들 아직 여기에 익숙치 않으니까 꼭 이걸 쓰면서 써. 아,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얘들아. 표본 평균을 구하세요가 아니라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은 너네가 지금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어떻게 표본을 짤 건데? 표본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 지금 그냥 심플하게 승민이가 구한 표본의 평균과 내가 구한 표본의 평균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있는 모든 평균들에 대한 뭐를? 평균을 구하는 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이 표본들을 어떻게 뽑을지 모르기 때문에 표본 평균의 평균이 무엇이랑 같음을 알 수 있지? 모평균과 같다는 걸 알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뭐와 같음? 모평균과 같음. 그럼 모평균이 얼마였음 방금? 2였음. 그 다음에 얘 Vx바는 뭐예요? 표본 평균의 뭐야?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와 같지, 얘들아? 표본 모 분산을 뭘로 나누는 거예요? 표본의 크기로 나누는 거죠. 모 분산이 얼마였죠? 2분의 1이었죠. 크기는 얼마죠? 표본의 크기가? 4. 그러니까 4분의 1을 곱해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 되는 거야? 8분의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럼 필수 4번으로 넘어갈게요. 필수 4번 보시면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5인데 뭐가? 밑줄 쳐. 평균이 150, 이거 형광펜 말고 그 빨간 펜을 주세요. 평균이 150 그리고 뭐예요? 표준 편차가 5. 이거는 뭐야? 쓰자. 그렇지. 모집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집단. 그 얘는 모평균 M 값이 150이고 시그마가 얼마라는 거예요? 5란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럼 얘는 모집단이 뭘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150,5의 제곱을 따른다. 맞니? 자, 그 다음 이제 평간펜을 밑줄쳐. 이미 추출로 100개를 뽑는다. 이제 얘는 이게 뭐야? 100개가 뭘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표본의 크기가 얼마다? 100이다. 근데 평균이 얼마였으면 좋겠다? 149 이상. 151 이하의 확률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써볼까요? 어떤 평균이에요? 내가 임의로 뽑은 100개에 대한 평균이죠. 그쵸? 그러니까 표본 평균을 얘기하는 거죠. 표본 평균의 값이 149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단 151보다는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지. 맞아? 맞니? 그러면 우리가 얘를 자, 모집단은 정규 분포로 따른다 했으니까 모집단 정규 분포로 따르면 표본 평균의 평균 또한 뭐예요?
그치. 표본의 표본 평균 또한 뭐의 정기분포를 따르게 된다. 따라서 얘도 정기분포를 따르니까 x바에 대한 평균은 얼마예요? 뭐와 같아요? 표본 평균의 평균, 즉 모평균과 같죠. 모평균이 얼마야? 150. 150. 굿. 그럼 얘 분산은 얼마예요? 시그마 제곱에다가 뭐 해주는 거예요?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만큼 나누죠. 시그마 제곱은 얼마인데요? 25. 그럼 표본 크기는요? 100. 그래서 얼마 되는 거예요? 4. 아하, 그러면 표본 평균이라는 애도 정기분포를 따른단 말이야. 표본 평균이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얼마고? 150. 150이고 분산이 얼마인?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의 형태인 정기분포를 따르겠다 이거야. 그럼 이제 요거를 뭐 하면 되겠어요? 표준화하면 되겠죠. 평균도 알았겠다, 시그마도 알았겠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149에서 얼마를 빼요? 150. 평균을 뺀 다음 시그마로 뭐 해주는 거예요? 나눠. 나눠줍니다. 그럼 얘가 표준화가 됐죠. 그럼 얘도 뭐야? 151에서 얼마를 빼요? 150. 빼고 다시 뭘로 나눠요? 2분의 1로 나누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네. 그럼 얘가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야? 2까지야. 그럼 0부터 2까지의 확률값에다 2배를 해주는 거니까 0.9544가 되겠네요. 이해 가셨습니까? 네. 자, 그럼 필수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5번도 거의 밑줄 칠게요. 평균이 18km 표준 편차가 4 정규 분포를 띈다. 얘 뭘 얘기하는 거야? 그치. 모집단 써주시고 m 값이 얼마? 18. 표준 편차가 얼마? 4다. 그럼 n개를 이미 추출을 한다 했을 때 이미 추출 n에다 밑줄 치시고 얘가 뭐예요? 표본의 그쵸. 표본 크기가 n이다. 그럼 표본의 뭐가? 표본 평균의 값이 표본 평균 즉 x바가 얼마? 17 이상 19 이하일 확률이 얼마더라? 0.8664더라. 맞아요? 근데 얘들아 모집단의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표본 평균 또한 뭘 따르게 돼요?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맞아요? 네. 자,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 얼마입니까?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과 같죠? 얼마야? 18. 맞아? 졸면 안 돼. 이거 진짜 중요해, 주은아.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뭐와 같아요? 크기분의 시그마 제곱. 따라서 크기가 얼만데? n분의 얼마야? 16이겠죠. 맞아요? 자, 그럼 얘도 뭐합니까? 얘는 그럼 18에다가 여기는 n분의 16이라 쓸게요. n분의 16이라 쓰면 되구나. 루트 n분의 4의 제곱이라 쓰겠습니다. 어차피 시그마 값을 원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치? 자, 그럼 얘를 뭐합니까? 얘도 표준화해야 되겠죠. 그쵸? 표준화를 시켜주면 얼마야? 17 빼기 얼마? 18 나누기 얼마? 루트 n분의 4. 얘도 얼마? 19 빼기 얼마? 18 그리고 루트 n분의 4. 요거에 대한 확률이 0.8664다 하면은 요거 옆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를 보고 n을 유추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다. 이해가셨어요? 예. 자, 그럼 밑에 확인 체크를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네. 풀어봐. 다요. 나가볼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 부분 이해 가셨어요? 네. 이해 가셨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았죠. 왜냐하면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의 형태들을 모아다가 그것들을 더해서 나누기 평균을 하면 결국 전체에 있는 애들을 다 더한 다음에 전체 개수 나누는 거와 똑같았기 때문이죠. 그쵸?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배울 모비율과 표본 비율 사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똑같아요. 표본 비율의 평균이다. 표본 평균의 평균처럼 표본 비율 자체가 얘랑 모비율과 연관 있는 것보다 표본 비율의 평균이에요. 다시 한번. 표본 평균이 모평균과 관련 있었어요? 아니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이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표본 비율의 평균이 모비율과 같습니다. 이 형태의 구조가 똑같다는 걸 보고 이 내용을 들으면 아 거기서 비율로만 바뀌었구나 로 인지하면 이 단어는 쉬워요. 이해가 갔어요? 자 방금은 모집단의 형태와 뭐 확률 변수라든지 뭐 한 개를 뽑는다 이런 것 등 여러 가지가 존재했지만 이제는 비율을 얘기할 거예요. 비율은 뭐 어떻게 멀리서 보면 확률로도 볼 수 있겠죠. 그쵸? 어쨌든 모집단에서 내가 특별한 형태의 사건을 가지는 사건의 비율을 모비율이라고 부를 건데요. 모비율은 거기 밑에 나와 있어요. population ratio의 첫 글자 해가지고 P라고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섬의 인구가 10만 명이래요. 10만 명 중에 그 밑에 있는 예시예요. 이 1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 10만 명 중에 전수조사를 했겠죠. 전수조사를 했는데 O형인 사람이 몇 명이래요? 3만 명이래요. 그러면 특정한 사건이 뭘로 뭘로 본다는 거야 지금? O형인 사람을 특별한 사건으로 봤을 때 이 모집단 안에서의 O형인 사람의 사건의 비율은 어때? 얘 모비율이 어떻게 돼 그럼 얘들아? 10만 명 중에 3만 명이지. O형인 사람에 대한 모비율이. 그치? 그럼 얼마예요? 10분의 3이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표본만 추출했어요. 즉 여기 빨간 부분에 있는 몇 명? 100명만, 1000명만 확인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10만 명 중에 1000명만 조사하게 되죠. 이걸 뭐라 부른댔죠? 표본. 그렇죠. 그럼 얘는 표본이 크기가 얼마인 애들인 거예요? 1000명이죠. 그럼 얘는 1000명 중에서 O형을 조사했더니 O형이 몇 명이더라? 360명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도 비율은 구할 수 있죠. 얘 비율은 뭐라고 해야 돼요? 1000명 중에 360명, 즉 100분의 36이죠. 자, 그럼 얘도 모비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에서 일어난 거예요? 표본 집단에서 특정 사건,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특정 표본에서 그 사건에 만족하는 애들을 비율을 구한 거잖아. 그래서 얘는 뭐라 불러야 되는 거야? 표본 비율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럼 아까 목평균은 우리가 population ratio라 해서 P라고 했었어요. 그쵸? 얘는 뭐라고 할까요? 표본 비율은? 그 population ratio에서 위에다가 모자를 씌웁니다. 그래서 뭐라 부르냐? P-hat이라 불러요. 뭐라 한다고? P-hat이라 불러요. 그럼 P-hat은 뭐예요? 구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P라 써있으면 모르잖아요. 그죠? 그냥 P면은 모비율. 아 뭐다 썼어? 아 너 표본. 이겁니다. 진짜 그런 이유인가요? 네, 별 이유는 없어요. 구분하려고 한 거예요. 하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했었으면 먼저 하트 이렇게 썼겠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치기가 귀찮으니까 뭐로 한 거예요? 뭔가 다른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아까도 그랬죠. 목평균과 표본평균은 같아요? 아니죠. 표본을 어떤 부분을 이미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표본평균은 달라지는 변수값이지. 맞아요. 그럼 얘들아 표본 비율도 변수야 상수야? 그 모비율은 변수야 상수야? 모비율은 상수예요. 정해져 있어요. 그 사건이 어쨌든 조사 끝났어. 전수조사가. 근데 표본 비율은 내가 어떤 표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래서 P는 상수인데 P-hat은 변수가 되는 거야. 그럼 이 P-hat들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모든 표본을 다 데리고 와서 그것들을 평균을 내면요. 뭐가 같아지겠어요? 표본 비율의 평균은? 그렇지. 모비율 같아집니다. 주훈이 이해 갔음? 이해 갔어요? 그러면 얘들아 이거를 선생님이 일반화 시켜볼게요. 모집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집단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 모집단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표본을 선택을 했어요. 표본의 크기를 얼마큼 선택했냐면 n만큼 추출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알아보고 싶은 특정 사건이 이 특정 사건 뭐 O형인 사람들 이거 해당되는 사람들이 X라고 합시다. 요거의 값이
내가 표본을 여기 하든지 여기 하든지 어디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 이 표본 크기는 똑같더라도 x값은 달라지죠. 맞아요? 그러면은 얘 표본 비율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표본 크기 분의 얼마 되는 거? 특정 사건 x의 값이 되는 거죠. 맞니? 그러면 얘는 이 x는 얼마부터 얼마까지의 값이 되는 거예요? 0부터 n까지 나올 수 있겠죠. 맞니? 그러면 우리 이렇게 봅시다. 이 사건이 결국 이 비율이 결국 아까 뭐랬죠? 멀리 보면 확률과 같았죠. 내가 이 사람을 딱 찍었을 때 이 사람이 오염일 확률이 얼마인 거야? 10분의 3인 거야. 맞아?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내가 10만 명 중에 한 명 한 명씩 콕콕콕콕 집었을 때 오염일 확률이 10분의 3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n번을 찝었어요. n번을 찍으면 얘는 뭐야? 한 명씩 O형이. 선생님이 만약에 은채야 너 O형이니라고 불렀어. 너 O형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승민이가 너 O형이 아니야. 오 좋아. 너 O형이 아니었죠. 그럼 은채가 O형이 아니라고 해서 너 영향 있나요? 독립이죠. O형인 사건이 일어나는 건 독립시행이죠. 따라서 내가 표본의 크기인 n만큼을 조사하는 겁니다. O형이세요 아니세요? O형이세요 아니세요? O형이세요 아니세요? 그럼 뭐예요? 아 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뭘 따른다? 그래서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시행의 수가 몇 번인 거예요? n번인 거예요. 표본의 크기만큼. 그치?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확률은 모비율과 같죠. 그 사건이 일어나야 되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얘 평균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 평균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x에 대한 평균값은 뭐가 되는 거야? np가 되는 거야. 이해갔니? 네. 이항분포니까. 분산은 얼마야? npq죠. 맞아? 모비율이 아닌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이 표본 비율은 내가 만약에 어떤 한 표본을 정했어. 그 표본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럼 pS에 대한 평균인 거지. 다양한 pS이 생겨나는데 그것들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야. 맞아?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제 이것은 특정 사건에 대한 확률 분포가 이항분포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내는 지금 pS이 평균이 궁금하다. 표본 비율의 평균은 무엇일까? pS는 어떻게 구해요? n분의 x랬죠. 그죠? n분의 x인데 여기서 n분의 1은 나갈 수 있죠. 2x는 아까 얼마였어요? 방금? np였죠. 그럼 뭐가 돼요? p가 됩니다. p가 뭐였죠? 모비율이었죠. 그래서 p의 표본 비율의 평균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모비율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러면 표본 비율의 분산은 뭐가 될까요? 얘는 vn분의 x죠. 우리 요거 앞에서 배웠죠? n분의 1은 어떻게 돼요?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럼 분산은 제곱해서 곱해주면 되잖아요. vx에다가. 근데 vx가 뭐였어요? npq였죠? 그럼 뭐야? n분의 pq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얘는 원리 ES 외워야 되겠죠? 자, 시그마는요? 시그마 ps는 뭘까요? 표준 편차는 여달 루트 c인 거죠. 이해갔니?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고등학교가 모집단이에요. 무슨 고라고 할까요? 운호고라고 할게요. 어느 운호고라는 말이 좀 이상하죠? 운호고에서 그 3월에 태어난 학생의 비율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 퍼센트냐면 10%래요. 근데 내가 이 중에서 100명을 이미 추출한 거야. 예? 이미 추출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의 3월의 비율이 항상 일정한가요? 내가 100명을 아무나 데리고 왔어요. 뭐 1번부터 3번까지 야 일로 와봐 조사. 근데 3월의 비율이 무조건 10%예요? 3월생이? 3월생의 비율이 무조건 10%가? 아니죠. 그죠? 근데 이것들에 대한 이 표본 비율의 뭐가? 평균은 10%일 겁니다.
표본 비율의 평균은 뭐와 같으니까요? 모비. 그렇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모집단에서의 모평균이 얼마라는 거고요? 10분의 1이죠. 표본이 크기가 얼마인 거예요? 100이죠. 100명에게 한 번씩 물어봤는데 얘네가 10월 3월생이라고 말할 확률이 10분의 1인 거죠. 그러면 3월생에 대한 확률 변수는 뭘 따라요? 이항분포를 따르겠죠. 맞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균이 뭐가 되는 거예요? 10이죠? 분산은 뭐가 되는 거예요? 9가 되는 거죠. MPQ니까. 자, 그럼 모비율 말고 표본 비율을 물어봤어요. 그럼 표본 비율 100명을 뽑았을 때 대한 표본 비율에 대한 평균을 알고 싶어요. 그럼 얘가 뭐와 같았어요? 얘는 100분의 x와 같죠. 그럼 100분의 x는 100분의 1에다가 2x를 곱하는 거와 같죠. 그러니까 얼마야? 10분의 1이죠. 맞니? 그럼 이게 뭐야? p와 같다는 거야. 모비율, 그죠? 그러면 분산은요? 100제곱분의 1 하고 vx와 같죠? vx는 아까 뭐였어요? 9였죠. 그래서 만분의 9, 0.0009가 되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자, 그럼 우리 아까 그 얘기 했었어요. 얘가 만약에 표본 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 하더라도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표본 평균도 뭐를 근사적으로 값이 클수록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맞아요? 그러면 얘도 똑같습니다. 모비율이 만약에 이미 추출했는데 그 n이 충분히 크면 pS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밑줄 칠까요? 모비율인 p가 여기서는 일단 모비율인 p가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비율 pS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고 밑줄.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정규 분포가 되었을까요? 그 밑에 설명 보이시죠? 밑줄 칠게요. 모비율이 p일 때 표본 비율 pS는 n분의 x인데요. 이때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르므로 밑줄. x는 이항 분포를 따른 게 맞음. 그죠?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죠. 이항 분포는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뭐 어떤 형태로 바뀐댔죠? 정규 분포로 바뀐댔죠. 그래서 P에 또한 뭐예요? n이 충분히 커지면 정규 분포로 따른다는 거예요. x 자체는 이항 분포를 시작했지만 이해 갔어요? 그래서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따라서 x는 평균값이 np죠. 분산은 npq였고요. 그러면 E에 대한, 그러니까 PS에 대한 평균은 모비율과 같았고요. 그쵸? PS의 분산은 n분의 PQ와 같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n분의 x도 밑줄죠. 표본 비율 PS도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럼 다시 보면은 PS는 뭐를 따른다? 평균이 뭐가 돼요? 모비율과 같았죠. 그쵸? PS의 평균은 모비율이죠. 그리고 분산은 뭐였어요? n분의 PQ였죠. PS의 분산, 그죠? 그러면 표준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표준화는 P의 값에다가 평균인 얼마를 빼야 돼요? P를 빼고요.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PQ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표준화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얘가 어려워 보이는데 별거 없어요. 평균 그대로 썼고요. 뭘 쓴 거예요? 표준 편차 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는 표준화하는 방법이랑 똑같잖아요. 표준화가 어떻게 하는 거였는데요? x에서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누는 거잖아요. x는 변수값, 평균 모비율, 표준 편차 일단 루트 c. 이해 갔어요? 그래서 필수 6번 보시면 자, 차량의 40%가 선루프를 설치했다. 밑줄. 자, 여기서 뭐예요? 어느 도시에서 40%가 설치했다라고 확정지었죠.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모비율이야? 표본 비율이야? 표본 비율의 평균이야? 모비율. 근데 선생님이 지금 말한 것 중에 답이 두 개가 있어요. 표본 비율의 평균. 그렇지. 따라서 얘는 위에다 쓰세요. 모비율 P가 얼마다? 10분의 4다. 자, 근데 동그라미 치자. 96대를 이미 추출한대요. 이건 뭐예요? 표본 크기. 아니,
맞아요. 표본의 크기입니다. 잘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얼마예요? n이 96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 48대 이상의 썬루프를 설치한 차량일 확률. 그러면 썬루프를 설치한 차량을 우리가 구했을 때 거기다 써볼까요? 썬루프를 설치한 피햇. 왜냐면 표본 비율이잖아요. 그 표본 비율이 얼마? 96 전체 96대 중에서 몇 대 이상? 48대 이상일 확률. 이걸 구해달라는 거지. 맞아? 네. 그런데 얘들아, 우리 지금 n이 얼마예요? 96이죠. 충분히 커요, 안 커요? 충분히 크죠. 따라서 얘들아, 밑에다 이거 써주세요. 피햇은 뭐를 따른다? n이 96이므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보통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는 이렇게 물결이 따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결하고 n에다가 자 평균은 뭐와 같아요? 뭐 비율과 같죠? 그쵸? 표본 비율의 분산은 뭐와 같아요? n분의 PQ. pq와 같죠. 맞아요. 그럼 방금 p가 얼마였어요? 10분의 4였고요. 얘는 96분의 1 곱하기 10분의 4 곱하기 10분의 얼마야? 6이지. 그래서 얘 약분하면 23가? 또 한 번 더 하면은 3가? 네. 400분의 1이니까 20분의 1의 제곱이네. 맞아? 따라서 얘는 평균이 얼마? 10분의 4고 시그마 즉 표준 편차가 20분의 1인 정규 분포를 따르겠네요. 맞아요? 여기까지야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기반으로 뭘 합니까? 피햇을 뭐 할 거예요? 표준화 시킬 거죠. 피햇이 96분의 48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요. 표준화 시키려면은 얘를 Z로 바꾸는데 대신에 얘가 얼마예요? 약분하면?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에서 얼마를 빼요? 10분의 4를 빼고요. 그 다음 뭘로 나눠요? 20분의 1. 그렇지, 이걸로 나눠줘야 되죠. 이거에 대한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고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얘가 10분의 5지 않음? 네. 10분의 1이니까 2가 되겠네? 그죠? 맞니? 그럼 2 이상이면 0.5에서 0부터 2까지를 빼주면 되니까 0.0228이 되겠네요. 이해 가셨어요? 네. 그럼 밑에 확인 체크 두 문제 풉시다.
자, 그러면은 또 오늘 늦게까지 온 만큼 일찍 끝내주려고 합니다. 179쪽까지가 숙제예요. 오늘은 확인 체크도 그렇게 많지 않고. 수민아 졸리니? 자, 그래서 그 연습 문제는 사실 오늘 배운 틀이 좀 비슷한 내용이라 좀 힘들더라도 무리해서 나가 봤거든요, 여러분. 왜냐면 표본 평균과 표본 비율의 형태가 모집단, 모평균, 모비율 얘들이 구조적으로 비슷해요. 그죠? 보니까 구조는 비슷하고 얘네들이 가지는 디테일한 특성들이 조금 다른 것 뿐이잖아. 그래서 그 특성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파악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확인 체크 풀어봤던 것도 집 가서 한 번 더 풀어보면서, 왜냐면 표본 평균부터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이게 모비율과의 차이구나, 비율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왜냐면 비율의 포인트는 이항 분포였습니다. 그죠? 모비율 자체가 이항 분포를 가지지만 얘가 값이 커질수록 표본 비율은 어떤 형태를 가진다? 정규분포,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 앞에 표본평균은 뭐예요? 얘네는 처음부터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표본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를 것이다 라는 내용이 살짝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앞에서부터 문제를 다시 한번 푸시면서 차이점이 뭔지, 구조적으로 어떤 게 같은지 오늘 집 가서 바로 복습하셔야 숙제할 때 안 까먹습니다. 선생님 말씀 흘려듣지 말고요.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는 것 같죠, 그쵸? 수업 도중에 오늘 꼭 풀고 자라는 말 잘했잖아요. 근데 이번 단원은 꼭 풀고 자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학년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단원이거든요. 물론 교육과정은 수많이 바뀌었고 선생님 그 교육과정 중 제일 최악의 세대예요. 배울 거 다 배웠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씩 배우고 다 배우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모비율 이 부분 생소해서 아마 여러분들 때 처음 도입된 단원이라 지금 개념을 바로 잡아놔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오랜만에 가르치는 거라 우왕좌왕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시험제도 우왕좌왕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잘 개념을 세워놔야 됩니다. 기준을.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